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텔레비전 방송 광고와 관련된 주요한 웹사이트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광고 상품, 텔레비전 광고 상품을 어떻게 파고 사는지, 뭐 아니면 우리가 그런 어떤 그게 이제 미디어 기획 또는 광고 기획의 영역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이런 그 데이터나 정보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그 다음에 민간 미디어랩인 SBS의 여기 그 MNC,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용기획, 굉장히 큰 그 광고 에이전시죠. 대용기획 웹사이트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BS와 MBC를 들러서, 웹사이트를 들러서 거기서 이제 광고에 대해서 어떤 그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판매와 어떤 기획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미디어 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미디어 랩이라는 것은 방송사를 대신해서 광고주나 광고 회사에 광고 시간을 판매하고 방송사에게 판매 대행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기업을 미디어 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랩은 주로 완전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랩이 있고요. 공영 미디어 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동안 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의해서 미디어 랩 역할이 독점이 있었다가 지금은 민영 미디어 랩이 하나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민영으로 미디어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됐다가 나중에 그 SBS MNB로 이제 새로 이름을 좀 바꿔서 주로 이제 SBS 쪽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뭐 이런 짐작을 좀 해보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미디어랩 두 군데, 공영 미디어랩과 민영 미디어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홈페이지를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지금 코바코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코바코는 그동안 뭐 교육방송,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뭐 이런 쪽을 좀 문화방송이랑 그러니까 MBC죠. MBC 이렇게 15곳, 한 20곳 넘는 이런 곳들을 이제 이런 미디어 랩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영 미디어 랩에서는 이제 지역 민방하고 경인 방송 뭐 이런 쪽을 주로 맡아서 미디어 크리에이티브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SBS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약간의 변화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코바코에 오시면은 여기서 주로 볼 게 여기 이제 이런 기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미디어 랩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광고 에이전시 쪽에서 활동하실 분들 또는 미디어 기획 쪽을 활동하실 분들은 여기를 되게 주요하게 가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내용이 많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코바코에 대한 소개는 제가 자세히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코바코가 과거에는 이거 미디어 랩 작업만 했지만 지금 되게 영역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뭐 주요하게는 뭐 이제 이런 걸 한다. 뭐 광고 교육원도 하고 있고 뭐 되게 일을 되게 많이 해요. 자, 근데 이제 주요한 건 이거죠. 방송 광고 영업을 이제 대행해 주는 걸 하고 있죠. KBS도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있고요. KBS도 MBC, EBS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모든 거를 다 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영업 인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좀 있긴 한 것 같고요. 공원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이쪽보다는 여기 주요 사업 이쪽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여기 이런 광고 판매 방식 이런 쪽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방송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코바코는 가장 최근의 얘기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고 막 이러는 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거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자료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좀 열어봤습니다. 뭐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이제 이 용어들 다 아시겠죠? 15 광고, 간접 광고, 과성 광고 이거에 대한 규칙들이 이렇게 있고 몇 초까지 되는지, 그 다음에 방송 프로그램의 몇 % 정도가 돼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게 규칙들이 계속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시급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것도 가장 이제 최신의, 제가 수업에 설명드린 거긴 하지만 가장 최신의 내용을 여기 담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광고 판매 방식. 자, 여기 이것도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있었죠. 업프런트, 정기물, GRP 보장 판매, 임시물, 프림프션, CM 지정 순서제. 요건 이제 CM, 그러니까 본 방송에서 몇 번째 떨어져 있는 건지, 그다음 임시물 경매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른 것보다는 요거 이제 시청률 정보가 이렇게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다 보면은, 이 시청률이 지금 대단하죠. 요 시기에 관련된 거긴 한데, 이 32%라는 것은 엄청난 적이죠. 이걸 이제 다른 쪽의 것들도 TNMS 쪽의 자료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는 닐슨 코리아의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광고를 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것들로 이걸 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은 여기서 이제 그 공익사업 중에서 광고 교육 쪽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광고 쪽에서 좀 광고 회사 쪽을 좀 들어가실 분들, 또는 이제 그쪽 관련된 일을 하실 분들은 여기 광고 교육원을 좀 이제 다니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여기서 좀 다양한 광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지어는 뭐 온라인 아카데미도 있고, 그래서 되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지금 광고가 매우 이제 뉴미디어랑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좀 마구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다양한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심지어는 광고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요걸 좀 많이 좀 참고를 하셔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이제 광고 교육, 전국에서 광고와 관련된 교육기관에서는 여기가 가장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그다지 이렇게 볼 거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까 여기서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SBS MNC 여기는 이제 크리에이트 미디어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런 그 민영 미디어 랩이었다가 지금 여기 좀 요건 이제 회사 홈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신들의 광고 민영 미디어 랩으로서 자신들의 광고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기서. 그래서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광고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본 내용하고도 맞닥뜨려 있죠. 그래서 SBS TV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것보다는 이건 매체보다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성공 사례들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광고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좀 여기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좀 설명도 있지만,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가끔 이제 라디오 광고는 대체 어떻게 할까들 뭐 이런 것들 볼 때 여기가 좋죠. 자신들은 SBS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그 타겟층이 있다, 뭐 가상이라든가 협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여기 BTL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 관련된 그런 쪽이죠. 그런 쪽에 관련된 것들이고, 이것도 일종의 광고라고 볼 수 있어요. 광고라는 관점에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작도 영역을 하는 것 같아요. 직접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좀 협업하는 업체들이랑 함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미디어 랩에서 이런 제작까지도 참여하는 재미있는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제일기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대원기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기획은
우리나라 굴지에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광고 회사이죠.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이게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우리가 광고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많이 가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거 보는 건 참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이거 얘네가 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고, 상 받은 것들, 최근에 상 받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웅기획도 그 광고 공모전을 해요. 그러면 공모전을 하기 위해, 그 공모전을 보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어떤 광고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뭐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보다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쪽 관련된 일도 되게 많이 벌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는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 없이는 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업체들이 이쪽으로 많이 진출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 쪽 하시면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BS 쪽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KBS는 이제 아까 이제 코바코에서 그 광고 영업을 해주긴 하지만, 여기서 이거는 이제 KBS 홈페이지이고요. 우리가 이걸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리프레시 떠요. 이러면서 최근에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월간지 형식으로 내보내네요. 되게 특이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광고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언제 시간이 될 때 이걸 좀 같이 뜯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시간을 가도록 하고, 이렇게 월간지 형식으로 최근 광고라든가 심지어 맨 뒤에다가는 이렇게 누구 담당자가 누군지 뚝뚝뚝뚝뚝 써놓은 것도 좀 재미있어 보여요. 이렇게 안 해도 여기는 이제 코바코에서 이제 연락할 사람들을 얘기겠고, 여기는 이제 KBS 안에도 관련된 이런 담당자들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재미있죠. 이게 PDF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광고 매체로도 쓰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걸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MBC인데, 자, MBC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MBC도 자, 코바코에서 광고 대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보려고 온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는 근데 MBC 같은 경우는 코바코에다 맡겨놓고 협찬 및 간접 광고. 이것이 이제 이거는 MBC에 직접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이건 직접 이들이 영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담당자 이름 들어와 있고, 캠페인 편성표 이런 거 보다 보면, 자, 클릭해 보면 이렇게 캠페인 편성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거는 일반 광고 쪽 얘기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편성된 거에 대한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전체 광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요 공익성 캠페인과 공공기관 맞춤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접 광고에 대한 것도 여기서 직접 하고 상당히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캠페인 쪽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저는 캠페인 이 프로그램 협찬도 있겠고, 간접 광고 밑에 있고, 맞춤형 솔루션이 있고요. 온라인 광고 쪽도 여기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 우리가 되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우리가 방송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광고 쪽이 굉장히 큰 이 영역으로 사실 이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런 곳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캠페인 협찬 기본 제안서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제안서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좀 됐네요. 2018년에 된 걸 아직도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네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BC는 이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우리가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갈 수는 없지만 뭐 종편도 가보면은 종편에 뭐 JTBC 그러면 JTBC의 홈페이지가 있지만 그 맨 밑에 내려가면은 광고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광고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그 방송국에서 주로 이제 광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걸 좀 잊지 말고 그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가 광고를 우리가 이제 광고 쪽으로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진로를 잡거나 또는 광고 쪽에 그쪽에 활동하실 일이 있을 때는 여기를 좀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자 저기 이제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 그쪽이랑 그 다음에 SBS MNC 그 다음에 대홍기획 그리고 KBS, MBC 이렇게 방송국 홈페이지 맨 밑단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광고 기획, 미디어 기획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최신 정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점들 잊지 마시고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이 소개 웹사이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